국제사회 속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진상 이미지가 단단히 각인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 중국 유명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에 대한 글이 이슈인데요. 이 글을 읽은 중국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유럽 국가들 모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제외한 다른 지방은 기교적 잘 못 산다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은 잘난 척이 좀 심해서 자기 나라가 선진국인 줄 안다. 정말 교만하다.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나쁜 한국 사람들은 없었어. 한국이 아니고서라도 많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 이건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야. 라면서 한국을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교만한 한국 사람은 중국의 발전을 부러워한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존중하며 우리 중국인을 존중해준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깐 살펴봤지만 역시나 중국인이라서 그런지 중국을 제외하면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통해 한국 사람이 중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슈가 된 글의 내용은 바로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쓴 글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믿음이 가는 글인데요. 중국이 중심이다라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어 한국인들이 중국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보면 굉장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 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을 배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했는데요.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벌써 3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수교를 맺은 만큼 그간 한국과 중국이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중국 문화도 어느 정도 한국에 많이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쉽게 중국에 관련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 혹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사는 조선족은 정말 많아서 그 인구수가 무려 70만 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오는 이유가 유학이나 다른 이유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오는데요.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힘든 일을 해도 돈을 적게 벌 뿐만 아니라 비교적 명망 높은 직업을 가지게 되어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때문에 한국에 온 조선족들은 한국의 핵심 직종이 아니라 해외 물류 대행처럼 큰 비중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우리 동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조선족은 그냥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족이 한국에서 강력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 무질서한 공공의식, 특히 회사 관계자분들이 입 맞추어 말하는 것이 건방진 태도, 쉽게 일하고 돈 벌려는 마인드를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걸 알고 중국발 코로나가 발생했던 그때 중국은 의료 혜택이 많이 없고 받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의료 혜택만 받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세금도 내지 않은 조선족들을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중국이나 조선족에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도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 유학 열풍이 한창이라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6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하지만 학비나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대학교 졸업장쯤은 따려고 오는 목적이 많고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고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가 좋은 인재가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보통 회사에 들어와도 경쟁이 심해 금방 잘리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한국이 중국과 수출 수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한국에서 중국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샤오미에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좋은 제품이 나오기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전자기기 분야에서 세계에서 선두를 다투는 상황이기에 화웨이나 다른 중국 제품들이 한국에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한국 기술을 베끼거나 많은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해서
한국 인재를 중국으로 데려와 기술만 몰래 빼가고 버려지는 비열한 짓을 하며 많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어 안 그래도 중화 사상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몰상식한 중국 기업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제품마다 삼성과 너무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아 역시 중국은 아직까지 베끼기만 할 줄 알고 창조정신 같은 건 없다라며 한국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한편 중국 어플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한국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센스에서 주의해야 할 중국 어플을 소개하면서 꼭 지워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어플에 대한 한국 사람의 인식은 다운로드하면 해킹당하거나 개인 신상 정보를 가져가거나 보안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어플이라면 찾아도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독재 공산주의 체제에 감시당하면서도 다른 나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은데요. 중화 사상에 찌들어 중국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답답하고 무지하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중국이 아직도 최고라고 알고 있고 현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중국 사람은 아직도 우물 안의 개구리여서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100년의 숙적이라면 중국은 반만 년의 원수. 이 말을 인용하여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콩에서 있었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때문에 홍콩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은 중국을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나라고 억압된 독재 체제를 벗어나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홍콩이 중국화되는 것을 반대하며 중국이 다른 나라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그리고 불법 조업,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나마 중국 음식에 대해서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해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서 고급 음식처럼 보이게 된 것처럼 음식만큼은 한국에서 중국 음식이 욕을 먹지 않는다 하며 의기양양해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라탕, 마라샹궈, 꿔바로우, 널쩍탕면, 탕후루 등 다양한 중국 음식이 한국 2030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먹방 BJ들이나 유튜버들이 다양한 중국 음식들을 먹어 호기심을 자극해 중국 음식을 먹어보게 되는데요. 자극적이고 독특한 중국 음식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중국에서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음식은 중국에서 먹었을 때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음식 맛이 한국화되어 있어서 중국 음식을 잘 찾게 되지 않는다 하여 그나마 있던 중국 음식에 대한 호감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 중국인들의 처참한 시민의식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공공질서 안 지키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라면서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본 사람의 경험을 말했는데요.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새치기는 기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공공질서를 지키는데 유독 중국인만 지키지 않는다. 해외 공항에서 30분가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인들 무리가 갑자기 새치기해서 줄이 뒤로 엄청 밀려나게 되어 영어로 비키라고 수차례 말도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면서 중국인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이 새치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 현재의 상황은 더욱 무질서하다고 합니다.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은 공공질서라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무질서하다라면서 중국인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안 좋아진 이유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발생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중국 관광객의 민폐 사건이 있었죠.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내쫓기는 장면이 생생하게 폭로되었던 사건인데요. 그 남성은 사람 잡네, 사람 잡아라고 외쳤고 그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도와달라고 외쳤는데요. 호텔의 매니저는 이들이 다른 날짜에 예약해놓고 예약 날짜가 아닌 날 호텔에 머무르려 생떼를 쓰는 바람에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스웨덴 정부에게 사과를 종용했는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죠. 스웨덴의 시사풍자쇼인 스벤스카 니에터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싸잡아 개를 잡아먹고 길에다 아무렇게나 배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인들은 대만에 가서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거나 아이를 씻기는가 하면
제주도에 와서는 기념물인 용두암을 훼손하여 파편을 가지고 가거나 돌아갈 때는 연쇄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공항에 상자와 비닐 등을 버리고 갔었습니다. 비단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항공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날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고 말이죠. 심지어 면세품 정리구역을 따로 설치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이미지가 안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가짜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이 철근을 맨손으로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미노가 아닙니다. 다리 위에 설치된 난간인데요. 얼마나 대충 세웠으면 한번 툭 건드렸다고 도미노처럼 쓰러지는지 놀랍습니다. 빗물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수도가 가짜이기 때문이었죠. 열받은 중국인 남성이 자동차를 부수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여성이 자신의 도끼로 자신의 차를 마구 팹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에 화가 잔뜩 난 이유는 국산이라서 믿고 구매했지만 계속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기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가 다 타버렸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기를 발사해보지만 아무리 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소화기마저 가짜이기 때문이죠. 음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가짜 음식은 유서가 깊은데요. 값비싼 고급 주류를 짝퉁으로 양산해냅니다. 과일에 약물을 주입하는 중국 농부. 중국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는 사용한 콘돔의 고무밴드 부분을 잘라 머리끈으로 판매하기도 했죠. 머리끈 여러 개를 만들어 하나로 120원 상당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귀찮아서라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 글이 중국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자 수많은 중국인들이 크게 화를 냈는데요. 댓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자 하니 2018년에만 약 500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에 놀러 갔다는데 정말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놀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봐보자. 반중정서의 언론은 알아서 거르고 더 이상 특별한 설명하고 싶지 않아.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말한 내용 중에 틀린 건 없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어. 라는 말을 해 그나마 소수의 중국인들은 깨어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댓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인터넷상의 99%의 한국인은 중국인과 중국을 싫어한다.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이 중국을 싫어하거나 걱정하는 이유가 정말로 있는지 의심된다라면서 끝까지 한국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여전히 자신들을 향하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중국에서 살아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계속 한국인들에 대해 괜히 중국을 나쁘게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때 다임러 트럭 코리아의 대표였던 라이너 게르트너는 중국에서 1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이징 교회 빌라 단지에서 중국인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 소지하고 있던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합니다. 어찌나 징글징글했던지 게르트너는 학을 떼면서 내가 중국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은 중국인들은 모두 무례한이라는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정도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유저들의 경험담을 읽어보면 게르트너의 이야기와 비슷한 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살면서 받은 문화적 충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제목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제일 별로였던 건 시선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였어.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 나는 꽤 내성적인 데다가 날 계속 쳐다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 심지어 밤중에도 소음공해가 심해서 도저히 쉴 수가 없어.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야. 가는 곳마다 배설물, 생선, 침 냄새가 진동을 해.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에 에센셜 오일을 발라야 할 걸. 나는 심천에 살고 있는데 소음이 진짜 끔찍해. 학교에서는 락 페스티벌보다 더 큰 소리로 운동장에 음악을 틀고 끊임없는 지구 시추 작업을 하고 위층 이웃들은 아침 7시쯤에 아침 식사를 만든다고 채소를 썰기 시작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그 예로 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트림을 해. 뭘 먹고 난 뒤에 나온 쓰레기는 아무데나 던져. 공공장소, 특히 레스토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소리를 치지. 줄을 서는 사람도 없고 줄을 끊는 건 무슨 스포츠의 일종인가 봐.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인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중국으로 유학을 간 한국인 대학생의 글을 봐도 중국의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중국의 길거리 위생은 인도와 비슷하고 길거리에서 분뇨도 자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양변기를 이용할 때도 놀랍게도 그 위에 신발 벗고 올라가서 일을 본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필자는 중국인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국은 매일매일 세계인들이 자신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고 보니 국민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올바른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도 시민의식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더욱 발전하면서 중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한국을 보고 배울 것은 배우길 바라지만 과연 그들이 그럴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